과학기술로 새로운 시대를 연 여성 과학자들. 실증 연구와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전량을 자원화하는 그 부분들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안팎을 종횡무진하며 보다 실증적이고 현실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여성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아마비로 인해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 없던 소년. 그런 동생을 보며 누나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걷게 만들겠어. 그리고 20년 후 그녀는 MIT와 스탠포드를 거쳐 세계 최고의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명문대 교수들은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명의 아시아 출신 연구원이군. 이론만 뛰어나겠지.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한국인 연구자가 곧 불가능한 연구를 성공시키고 전 세계를 감동시킬 혁신을 만들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어떻게 영국을 감동시켰고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되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연구를 통해 동생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스탠포드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로봇공학과 학과장으로 40년 가까이 재직해왔습니다. 과학계에서 제 이름은 꽤 알려져 있죠. 3권의 교과서를 집필했고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며 2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천재들을 만났지만 김지원 박사만큼 저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킨 인물은 없었습니다. 2018년 9월에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학과의 새로운 박사 연구원을 면접하는 날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제 연구실 창문으로 옥스퍼드의 아름다운 첨탑들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100년을 넘는 세월이 쌓인 이 대학의 전통과 권위를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교수님, 다음 면접자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면접 시간까지 30분이나 남았는데 벌써 도착했군요. 지원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김지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MIT 로봇공학 석사, 스탠포드 인공지능 박사. 훌륭한 이력서였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의 아시아 출신 연구자로군. 아마도 이론만 강하고 실용성은 부족할 테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편견임을 알고 있었지만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직감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아시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키의 날씬한 체형,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그리고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탠포드 교수님. 김지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는 영국식 악센트가 살짝 느껴지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고 저는 일부러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 그리고 실제 응용 가능성에 대해 날카롭게 물었죠. 심지어 그녀의 박사 논문에서 찾아낸 사소한 오류까지 지적했습니다. 김 박사, 당신의 알고리즘은 실험실 환경에서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실제 세계에서는 어떻게 작동할 것 같습니까? 특히 소아마비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과 상태를 고려하면 말이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 전 단지 이론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동생이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저는 그를 위해 이 연구를 시작했고 실제 환자의 일상적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 작은 충격이 왔지만 표정을 감추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좋은 의도만으로는 과학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 연구는 단순한 기계적 보조장치가 아니라 환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습하는 신경망 기반 알고리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자신의 연구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일부러 가장 어려운 과제를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김 박사, 우리 학과에는 불가능한 과제라 불리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여러 연구원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실시간으로 인간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을 감지하고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당신이 이 과제를 맡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그러나 곧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학과 동료인 제임스 윌슨 교수가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마이클, 김 박사를 채용하기로 했나요? 그럴 예정이네. 하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아. 이론은 뛰어나 보이지만 실전에서 얼마나 버틸지.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그 고루한 편견이 또 나오는군요. 그녀의 박사 논문을 읽어봤습니까? 혁신적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진행된 연구도 아니고 아시아 출신 연구자의 논문을.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세계적인 과학자로서 더 열린 시각을 가져야 해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지원의 논문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고 점점 그녀의 연구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흥미롭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은 남아있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옥스퍼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불가능한 과제에 어떻게 접근할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한국인 여성 연구자가 제 인생과 학문적 시각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원 박사가 우리 학과에 합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멀리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맡은 불가능한 과제는 정말 난이도가 높았고 그동안 영국의 최고 두뇌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11시, 이미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퇴근한 시간에 저는 연구실에 들렀습니다. 놀랍게도 한 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지원의 연구실이었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자 그녀는 컴퓨터 스크린 여러 대를 번갈아 보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 먹지 못한 샌드위치와 이미 식어버린 커피가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구겨진 메모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 박사,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군요.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교수님. 네, 조금 진전이 있어서요. 저는 그녀의 연구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근육 신호를 감지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모델이었습니다. 기존 접근법과는 완전히 달랐죠. 흥미롭군요. 이 접근법은 어디서 영감을 얻었습니까? 전통적인 서양 의학이 신경과 근육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반면 한의학에서는 경락이라는 개념으로 신체를 통합적으로 봅니다. 저는 이 두 관점을 결합해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했어요. 놀라웠습니다. 동양의학의 개념을 첨단 AI 알고리즘에 접목한다니.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녀가 보여준 초기 시뮬레이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유망했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합니까? 네, 보통은요. 영국에 온 이상 모든 시간을 연구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에 저는 감명받았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그녀의 접근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집에 가셨나요? 아니요. 여기서 조금 눈을 붙였어요. 그녀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김지원이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에 온 열정을 쏟아붓는 진정한 과학자였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난 후 김지원은 첫 연구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학과의 모든 교수와 연구원들이 참석했고 그 중에는
세계적인 로봇 공학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기존 모델보다 45%더 정확하게 근육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실제 소아마비 환자 데이터로 검증되었습니다. 그녀의 발표 중 몇몇 교수들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노 교수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 45%라는 개선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당신의 데이터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김지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독립적인 실험을 통해 검증했고 모든 데이터와 방법론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에서 복잡한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보여주었고 모든 질문에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학과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의심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고 많은 동료들이 그녀에게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발표장을 나오면서 제임스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시아 출신 이론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말에는 약간의 빈정거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놀랐네. 그녀의 접근법은 정말 혁신적이야. 밤늦게 연구실로 돌아오자 우연히 김지원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화상 통화 창이 열려 있었고 거기엔 나이 드신 한국인 부부가 보였습니다. 지원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최우선이다. 한국어였지만 자막 기능이 켜져 있어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연구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딸 어렸을 때부터 동생 생각만 하더니 이제는 세계 최고 대학에서 연구하는구나. 내 동생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단다. 화면에서 휠체어에 앉은 젊은 남성이 밝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김지원의 동생이었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마.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민수야, 곧 좋은 소식 들려줄게. 이번 연구가 성공하면 너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저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지원의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동생을 위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아마비 환자들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김지원을 제 개인 연구실로 초대했습니다. 김 박사, 당신의 연구 진행 상황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멘토링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연구 자원과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곧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 연구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협력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마이너스. 김지원 박사의 연구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저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 미팅을 하고 때로는 저녁 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곤 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김지원에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 당신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진짜 계기가 궁금합니다. 동생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세한 배경이 있을 것 같네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동생 민수는 제가 15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당시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은 밤낮으로 일하셨고 저는 동생을 돌보며 공부했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누나, 나 때문에 공부 못하게 되어 미안해. 13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듣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세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동생을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김지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전국과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고 서울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을 지원했고 졸업 후에는 세계적인 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제안받았지만 대신 학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당장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동생과 같은 환자들을 정말로 도울 수 있는 건 연구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MIT의 장학생으로 유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미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아시아 여성에 대한 편견까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동생과 화상 통화를 하며 힘을 얻었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깊은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열정을 넘어선 인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탠포드에서 박사 과정 중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떤 위기였나요? 동생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비용이 너무 컸어요. 저는 박사 과정을 중단하고 취직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죠? 한국에는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돕고 공감하는 마음이죠. 저희 고향 마을 사람들이 모금 활동을 했고 심지어 저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들까지 도움을 주셨어요. 그 덕분에 동생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지원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그런 공동체 의식이 저를 지금까지 오게 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김지원의 연구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이나 학문적 성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감사,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소아재활센터의 제임스 윌슨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제임스, 김지원 박사의 연구가 실제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나?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그녀의 동생이 소아마비 환자야. 그녀의 모든 연구는 동생을 돕기 위한 것이었어. 제임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하면 김 박사의 연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6개월 내에 프로토타입 테스트가 가능할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김 박사의 동생을 영국으로 초청해 첫 번째 임상시험 대상자로 삼는 건 어떨까? 제임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네. 하지만 절차상 여러 허가가 필요해. 내가 책임질게. 대학 이사회에 직접 이야기하마. 그날 저녁 김지원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 정말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박사, 당신의 연구는 이미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적용을 시도할 때가 왔어요. 그리고 당신의 동생이 첫 번째 대상자가 되는 것이 가장 의미 있을 것 같군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연구실을 나오면서 김지원이 한국 음식을 포장해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설명하길, 이것은 김밥이라는 한국의 간식이었습니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한국에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문화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김지원이 준비한 김밥을 함께 나누며 연구실의 딱딱한 분위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인간적인 유대감이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김지원의 연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드디어 프로토타입 로봇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동생 민수를 영국으로 초청하는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임상시험을 2달 앞둔 시점에서 제어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로봇이 특정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김 박사,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체 알고리즘을 다시 설계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김지원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결연했습니다.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최소 6개월, 아마도 1년이 걸릴 겁니다. 핵심 알고리즘 자체를 재구성해야 하니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상시험 일정이 크게 늦어지고 동생도.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좌절감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일정의 지연이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을 위한 희망이 멀어지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다음 날 발생했습니다. 대학연구위원회에서 예산 재검토 통보가 온 것입니다. 마이클,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제임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김지원 박사의 프로젝트에 배정된 자금의 30%가 삭감될 위기입니다. 학교 전체적으로 예산 긴축이 필요한 상황이래요. 말도 안 돼. 지금 2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그날 오후, 김지원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가지 문제가 동시에 왔군요. 알고리즘 결함과 예산 삭감.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과 달리 김지원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교수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펼치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알고리즘은 서구적 선형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신경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비선형적이죠. 저는 동양 철학의 음양 개념을 응용한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했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로봇의 움직임을 고정된 패턴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대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하는 자기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기업들과 연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기업 후원을 받으면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밤새 이 모든 일을 했다고요? 네, 한국에는 불가능이라는 개념보다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해요. 김지원의 새로운 알고리즘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테스트를 시작했고 놀랍게도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자기학습 알고리즘은 이전 방식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삼성전자에서 연구 후원 의향서가 도착했고 현대자동차에서는 추가적인 기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김 박사, 당신의 위기 대처 능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라면 좌절하고 일정을 연기했을 텐데요. 교수님, 한국인들은 PPALLI-PPALLI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빨리빨리라는 뜻인데 이것이 우리가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을 이룬 비결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를 실망시킬 수 없어요. 이 위기를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을 배웠습니다. 서구적 사고방식은 종종 선형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단계별로 해결하고 필요하다면 일정을 조정합니다. 반면 김지원이 보여준 접근법은 훨씬 더 유연하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동서양의 지식을 융합하여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그녀의 네트워킹 능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연락하고 협력을 이끌어낸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개인의 역량을 넘어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관계 중심적 비즈니스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우리의 연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선된 알고리즘, 추가된 연구 자금, 그리고 새로운 기업 파트너십은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지원의 동생 민수를 위한 임상시험 일정은 지켜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김지원의 동생 민수가 영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누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드디어 왔구나. 김지원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 내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어. 민수의 한국어는 자막으로 번역되어 제게도 전해졌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민수는 저에게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스탠포드 교수님, 누나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나는 항상 교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랬나요? 좋은 말만 했기를 바랍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누나가 말하길, 교수님은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김지원의 얼굴이 붉어졌고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저 스승과 제자, 과학자들이 아닌 인간적인 유대감을 나누는 친구 같았습니다. 임상시험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지원의 로봇 보조 장치는 외골격 형태로 환자의 근육 신호를 감지하여 움직임을 보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AI 알고리즘이 환자의 의도를 학습하고 예측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첫 시험은 간단한 움직임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팔을 들어 올리려고 의도하면 로봇이 그 미세한 근육 신호를 감지하고 움직임을 보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준비됐니, 민수? 김지원이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누나. 걱정 마. 민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민수는 천천히 오른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누나, 이건 정말 내 팔처럼 느껴져. 무게감이 거의 없어. 이어진 일주일간의 시험에서 민수는 점점 더 복잡한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짚고 책 페이지를 넘기고 심지어 간단한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임상시험 중에 민수가 갑자기 김지원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누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이제 내가 누나 손을 잡아줄 수 있어. 그 순간 연구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성취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임상시험의 성공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민수의 운동 능력은 50% 이상 향상되었고 생활의 질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심리적 변화였습니다. 교수님, 이 장치는 단순히 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민수의 말은
김지원의 연구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모두 수집된 후 우리는 소규모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김지원은 한국 음식을 직접 준비해왔고 민수는 자신이 로봇 보조 장치를 이용해 그린 그림을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스탠포드 교수님, 이것은 한국의 설악산입니다. 제 고향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산이에요. 언젠가 교수님이 한국에 오시면 꼭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림을 받아들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민수의 그림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과 희망, 그리고 감사의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티 중에 김지원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없이는 이런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요, 김 박사. 내가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제가요? 교수님께 무엇을 가르쳤다는 건가요? 과학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당신은 단순히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김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 공감, 배려. 우리 연구팀이 하나가 되어 이 프로젝트에 임했던 그 마음이 바로 정입니다. 민수의 임상시험 결과는 의학저널에 발표되었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지원의 로봇 보조 장치는 곧 다른 환자들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고 그 효과는 항상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영국의 한 소아병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소아마비로 고통받는 8살 소녀 에밀리가 김지원의 장치를 통해 처음으로 혼자 걸음을 떼는 순간 병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는 김지원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사예요. 우리 에밀리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김지원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학적 성취가 가져온 인간적 감동,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인 여성 과학자의 겸손함과 따뜻함. 이것이 진정한 혁신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마이너스. 김지원의 연구 성과는 학계와 의료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과학 저널들은 그녀의 연구를 표지 기사로 다루었고 CNN, BBC 같은 글로벌 미디어에서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인 여성 과학자, 소아마비 환자들에게 새 희망을 선사하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의 연구 방식이었습니다. 김지원은 서양의 첨단 기술과 동양의 철학적 접근법을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이것은 로봇공학 분야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스웨덴 왕립과학원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김지원의 연구가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박사 축하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소식이에요. 저는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여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김지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교수님, 이건 제 개인의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 팀 모두의 노력, 그리고 민수와 같은 환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지원해준 많은 분들, 제가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의 공입니다. 그녀의 겸손함은 진심이었습니다. 성공에 취하는 대신 그녀는 더 많은 환자들을 돕기 위한 후속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김지원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의료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연이 시작되기 전 저는 간단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김지원 박사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인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인도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자랑스럽게 지키며 그것을 세계적인 과학 연구에 접목시킨 선구자입니다. 김지원은 강단에 올라 자신의 연구 여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기술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동생 민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교육과 가족 문화가 자신의 연구에 미친 영향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성과의 바탕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교육을 추구하는 한국의 교육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의 강연은 기립박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질문하기 위해 줄을 섰고 특히 아시아 출신 학생들의 눈빛에는 특별한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영국 정부는 김지원의 연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직접 옥스퍼드를 방문해 발표한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김지원 박사의 혁신적인 연구는 영국 의료 시스템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영국 전역의 병원에 도입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한국과의 의료기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지원 발표 후 저는 김지원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 박사, 당신은 이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군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이 기술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에게도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요. 둘째는 한국과 영국 사이의 과학 교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큰 혁신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꿈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첨단 로봇 공학 연구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모여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곳이요. 한국은 IT 강국이지만 로봇공학 분야에서는 아직 더 발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이룬 후에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고국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아시아 출신 연구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편견을 깨뜨렸고 제게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지원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편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교수님은 그 용기를 가진 분이십니다. 다음 달 옥스퍼드 대학교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지원을 로봇공학과의 최연소 정교수로 임명한 것입니다.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명문 대학에서 아시아 출신 여성이 이런 위치에 오른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임명식 날, 저는 동료 교수들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김지원 교수는 단지 뛰어난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대학의 전통과 미래를 잇는 교량이며 서양과 동양의 지혜를 결합한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의 선구자입니다. 제 40년 학자 생활에서 김지원 교수 같은 연구자를 만난 것은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지원의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주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연구의 성공 이후 김지원 교수는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제 고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란 곳,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인상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적인 공항, 빠른 인터넷, 그리고 모든 곳에 적용된 첨단 기술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김지원의 고향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아이들은 코딩과 로봇공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자란 학교입니다. 비록 작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았죠. 저는 한국의 평범한 가정들을 방문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교육에 대한 놀라운 헌신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부모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 마이클 교수님, 한국 교육의 핵심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끈기, 책임감,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 기업들의 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혁신하고 적응하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조직 문화에는 빨리빨리의 정신과 함께 완벽을 추구하는 정밀함이 공존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김지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항상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죠. 귀국하기 전날 밤, 김지원의 가족이 마련한 전통 한식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김지원의 부모님, 동생 민수,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한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식사 중에 김지원의 아버지가 제게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스탠포드 교수님, 우리 딸을 믿어주시고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영원히 교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아 즉석 연설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김지원 교수에게 배운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녀는 단지 과학적 혁신만 이룬 것이 아니라 인류애와 헌신, 그리고 겸손함이 어떤 것인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한국이 이토록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열정과 끈기,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육 시스템의 한국식 교육, 철학을 접목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헌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영국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김지원 교수 같은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녀가 설립한 국제로봇공학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꿈꾸는 연구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마이클 스탠포드는 이제 은퇴를 앞둔 노학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평생의 가장 큰 업적은 김지원 교수를 발굴하고 지원한 것입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한국인의 우수성, 그리고 동서양의 지혜가 결합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이클 스탠포드 교수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인 과학자 김지원의 놀라운 여정. 처음에는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던 영국 교수가 한국인의 우수성과 헌신에 감동받아 자신의 모든 세계관을 바꾸게 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자긍심을 선사합니다. 5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대한민국.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의 교육열과 끈기, 가족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자부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특히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시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